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던 EV6와 아반떼 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차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 메인 주제는 내연기관의 종식입니다. 빠른 국가는 2030년부터, 느린 국가는 2040년 내연기관 차를 단종을 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2030년부터 35년 사이에 완전히 종식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디젤 개발부를 없애기도 했고요. 전기차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여기서 중간 다리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저도 굉장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가 아닌 터보 차량, 그리고 자연흡기 차량, 그리고 디젤 차량은 점점 버려지게 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지금 당장의 답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당연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보급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배터리 효율 문제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으로 잘 설치해놨다고 이야기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만 해도 미국에서나 제대로 깔려있지, 국내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모자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30년에 내연기관 차가 중단한다는 거지 2029년까지 판매는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의 수명은 2050년, 6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전기차를 살 경우 2030년, 35년에 출시되는 전기차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아반떼 N과 EV6를 비교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전기차에서는 또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아반떼 N, 그리고 EV6도 당연히 내연기관 차가 흉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아반떼 N 수동을 견적을 보니 3,300, 400 정도의 출고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내연기관 차만의 특징,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아반떼 N, 그리고 수동 모델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지막 내연기관 차로 손색도 없을 것 같고요. 가성비도 매우 좋고요. 또 소장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V6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이 있다면 저도 정말 구매를 하고 싶은 차량인데 주문을 넣어도 1년 이상이 걸리죠. 그에 반해서 아반떼 N은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옵션을 타협을 하고 수동 모델로 하면은 아마 2, 3개월로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출고 대기 기간도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반떼 N을 사고 싶은 제일 큰 관점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해요. 전기차는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벌써 들고요. 10년 후에 전기차 사는 거는 지금과는 또 다른 정말 좋은 레벨 3의 자율주행이 들어간 전기차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현 시점에서 아반떼 N 수동을 사놓으면 그 이후의 시점에서도 충분히 유지보수를 하면서 펑카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반떼 N과 EV6의 가격 차이부터 간략히 보면요, 아반떼 N은 수동 모델에다가 옵션을 적당히 넣으면 대략 3,500만원 정도에도 충분히 출고가 가능합니다. DCT 모델로 가시면 여기서 200만원이 추가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현 시점에서 사서 굳이 소장을 하고 쭉 펀카로 즐길 거라면 수동 모델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EV6 같은 경우는 매우 현실적인 시점에서 현 시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가성비 좋고 배터리 효율도 좋은 차량입니다.
2.0 터보 엔진을 쓰고 연비가 좋지 않은 아반떼 N보다 EV6는 당연히 유지비 측면에서도 절약이 많이 될 거고요. EV6는 에어 트림에서 필수 옵션만 넣었다고 했을 때 대략 5,700에서 5,8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보조금을 받으면 4,600에서 4,500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합니다. 다만 EV6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 폭이 크고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4천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갑니다.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N 퍼포먼스 파츠를 하나도 넣지 못했고 순정 상태에서 버킷 시트도 넣지 않고 기본 천연 가죽 시트를 쓰면서 최대한 돈을 아낀 견적이 3,500이고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 파츠를 넣고 서킷 주행을 위해서 세팅을 좀 더 하고 튜닝을 한다면 거의 동일한 가격대에 구매가 될 거고 또 유지비 차이 때문에 가격 갭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비교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만약에 현 시점에서 구매를 한다면 아반떼 N을 구매할 것 같은데 아반떼 N 단일 모델을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이 3인 가정인데 3인 가정에서 K7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반떼 N을 구매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전기차는 굉장히 불편하다,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저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반떼 N과 EV6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주행감입니다. 주행감에서는 아반떼 N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일상 영역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더 편한 승차감은 EV6가 되겠고요. 하이엔드 퍼포먼스로 갈수록 아반떼 N이 유리하겠지만 일상 영역에서의 주행감은 전기차인 EV6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가 하단부에 깔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균형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들보다 전기차의 주행감이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역시나 그렇다고는 해도 아반떼 N처럼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팅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예상을 하실 겁니다. 바로 배기음인데 아반떼 N처럼 내연기관 터보 엔진을 장착한 팝콘 소리가 나는 배기음을 전기차는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엑셀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로 밀어주는 모터의 가속감을 아반떼 N 역시 느낄 수 없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변속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 1단과 2단 정도로 나뉘는 포르쉐 타이칸 같은 모델도 있지만 대부분 변속을 하지 않는 모터의 힘만으로 쭉 갔다가 쭉 서고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반면 아반떼 N 같은 경우 속도를 올릴 때마다 변속 충격이 생기고 그 변속을 하는 그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맛 혹은 수동 기어를 조작하는 맛을 전기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배가 되는 운전의 재미 또한 느낄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변속기에서 오는 단점이 장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싫으신 분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또 마음에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배기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배기음이 시끄러워서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같은 가상 사운드만으로도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오히려 미래적인 소리라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설명이 조금 길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내연기관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반떼 N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스타트를 알려주는 EV6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이 비교는 극한과 극한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서 비교를 했던 거고 저는 아반떼 N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설문조사는 EV6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제 생각은 아반떼 N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적인 배기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로 만든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